상담실은 언제나 고요했다. 유지하는 그 고요함을 좋아했다. 아니, 필요로 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가고 그렇게 감정은 오가지만 남지 않는 곳.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들어왔다. 35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얼굴. 강희연. 차트에 적힌 이름이었다. 앉으세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상담사의 미소. 따뜻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미소. 이현은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면증이라고 하셨죠? 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석 달쯤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들었다. 기록하는 척.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잠들지 못했다. 두려움.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석 달 전에. 이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의 손끝이 멈췄다. 목소리요? 네.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안은 다시 미소 지었다. 차분하게. 환청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이현이 그녀를 봤다. 처음으로 똑바로. 환청이 아니에요. 지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럼 뭐죠? 기억이에요. 이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군가의 기억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매일 밤 제게 말을 걸어요. 처음엔 작게 들렸는데 요즘엔 점점 선명해져요. 지아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물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목소리가. 이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아나, 나 아직 여기 있어. 세상이 멈췄다. 지안의 입술이 굳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말, 그 문장, 그 억양까지 윤재혁이었다. 죽은 약혼자가 생전에 매일 밤 그녀에게 속삭이던 말. 뭐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무너지는 목소리였다. 이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지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목소리 속의 이름. 매일 밤 그 여자가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지안을 봤다. 그리고 덧붙였다. 혹시 선생님 성함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웃었다. 슬픈 얼굴로. 이상하죠. 처음 뵙는 사람인데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익숙해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안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죄송하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예약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이현은 그녀를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갔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섰다. 혼자.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윤재혁.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1년 전 비 오던 밤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 지아는 사진을 쥐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재혁아, 나 아직 여기 있어. 재혁의 목소리였다. 녹음된 목소리.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지아나,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1년 전. 사고 나기 하루 전. 재혁은 그날도 그렇게 말했었다. 전화기 너머로 피곤한 목소리로. 나 아직 여기 있어. 곧 갈게.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가 그를 데려갔다. 지아는 화면을 봤다.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발신인 강희연.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아는 손가락을 멈췄다. 답장을 쓰려다가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었다. 애초에 자지 못한 목소리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 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요? 녹음기요. 제가 녹음한 게 아닌데 서랍 속에 녹음기가 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요.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슨 목소리인데요? 여자 목소리예요. 정적.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들어보시겠어요? 지아는 차를 몰았다. 새벽 3시. 텅 빈 도로.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상담사가 환자의 집에 새벽에 가는 건 모든 원칙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갔다. 알아야 했다. 그 녹음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이현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들어오세요. 지아는 들어갔다. 작은 원룸. 정돈되지 않은 침대, 쌓인 책들, 커튼이 처진 창문. 그리고 탁자 위에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다. 지아는 그것을 봤다. 손이 떨렸다. 어디서 찾았어요?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제가 넣은 기억이 없는데. 이현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지안을 봤다. 재생해도 될까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잡은 뿐이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혁아. 지안의 숨이 멎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건 그녀의 목소리였다. 내가 그날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너를 죽였어.
나는 괜찮은데 왜 네가 죽었어? 왜 나는 살아있어? 지아는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부딪혔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이현은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선생님, 이 목소리가 선생님이죠?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랬다. 그건 분명 그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재혁이 죽은 후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 녹음기에 그녀의 목소리가? 선생님, 이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당신의 목소리를. 무슨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녹음기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제 손에 있었어요. 지아는 그를 봤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이현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제 기억엔 구멍이 있어요. 3달 전부터요. 그 이전에 제가 누군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는 녹음기를 지안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이 녹음기는 선생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죽은 누군가와도. 바람소리, 창문 흔들리는 소리. 지안은 녹음기를 받았다. 차갑고 낡은 플라스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녀의 목소리. 재혁,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긴 거야? 이게? 이현이 물었다. 재혁이 누구예요? 지안은 눈을 들었다.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었는데요? 사고로. 언제요? 1년 전. 이현의 얼굴이 굳었다. 1년 전 몇 월이었어요? 1월 12일. 이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날 저도 사고를 당했어요. 지아는 그를 봤다. 뭐라고요? 1월 12일.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후로 기억이 이상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같은 날, 같은 사고,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다. 재혁아, 미안해.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지아나. 나는 괜찮아. 녹음 끊김. 정적.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가 멈췄다. 선생님, 우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지아는 재혁의 노트북을 켰다. 1년 동안 열지 못했던 것.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입력했다. 112. 1월 12일. 그들이 처음 만난 날.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지아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다.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문서,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 사고 당일 날짜였다.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재생했다. 지아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재혁의 목소리였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 저녁은 내일 먹자. 잠깐의 정적. 그리고 배경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제가 태워드릴게요. 지아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익숙한.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형. 제 차 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 고마워. 지아는 손을 멈췄다. 재혁은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문자였다. 발신인 강희연. 선생님, 제 집에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뭔가 더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현의 집. 지안이 들어섰을 때 그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 그가 돌아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다가갔다. 전신 거울. 평범한 거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현은 거울을 손으로 쓸었다.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진이 없어요. 제 사진이.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SNS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잘 몰라요. 거울로만 보니까. 지아는 그의 눈을 봤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이게 정말 제 얼굴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일까? 지아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현 씨, 네. 당신 본명이 강희연 맞아요? 이현은 그녀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제 주민등록증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3달 전 사고 이후로 제가 누군지 확신이 없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줬다. 이 목소리 들어봐요. 형,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재혁이 죽기 직전에 녹음된 파일이에요. 그를 태워준 사람의 목소리. 지아는 그를 똑바로 봤다. 이 목소리 당신 목소리 아니에요? 정적. 이현은 입술을 떨었다. 저는 당신이 재혁을 태워줬어요. 그날 밤.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 집에 그 녹음기가 있어요? 왜 내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현이 소리쳤다. 제가 그날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제게 말했어요.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지아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도 기억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날 밤. 나도 기억이 없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재혁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 전에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그날 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 이현은 그녀의 손을 봤다. 그럼 우리가 재혁을 죽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알아내야 해요. 진실을. 시계 소리. 이현이 물었다. 어떻게요? 지아는 일어섰다. 그리고 창문을 봤다. 최면이에요. 최면? 저는 심리상담사예요. 최면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그날의 기억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녀는 이현을 봤다. 최면으로 그 기억을 꺼낼 수 있어요. 이현은 잠시 망설였다. 무서워요. 나도요. 지아는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할 거예요? 내일. 내일 상담실로 와요. 저녁 6시. 알겠습니다. 지아는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다가 돌아봤다. 이현 씨. 네. 혹시 거울 볼 때 이상한 느낌 든 적 있어요? 거울 속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끔 거울 속에 제가 먼저 웃는 것 같아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 이현은 혼자 남았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남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하지만 어딘가 다른. 이현은 손을 들었다. 거울 속의 남자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 유리금 가는 소리. 거울 한가운데 가느다란 금이 갔다. 이현은 뒷걸음질 쳤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형 미안해요. 상담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지고 촛불 하나만이 탁자 위에서 흔들렸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현은 그녀 맞은편에. 준비됐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먼저 제가 시연할게요. 선생님이요? 네. 제가 먼저 최면에 걸려야 해요. 그날의 기억을 찾으려면. 지안은 녹음기를 켰다. 타이머를 설정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녹음을 들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저를 깨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안은 쓸쓸하게 웃었다. 기억이란 게 원래 위험한 거예요. 특히 지우고 싶었던 기억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숫자를 셀 거예요. 10부터 하나까지. 그러면 저는 그날 밤으로 돌아갈 거예요. 선생님, 이현이 불렀다. 지아는 눈을 뜨지 않았다. 만약 선생님이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그게 진실인 거겠죠. 촛불 흔들리는 소리.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세기 시작했다. 10, 9, 8.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7, 6.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5, 4, 3, 2, 1. 지안의 몸이 축 늘어졌다. 이현은 그녀를 봤다.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의식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다. 선생님?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지안이 입을 열었다. 지안의 목소리. 하지만 다른 톤. 추워. 이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금 어디 있어요? 차 안. 비가 와. 앞이 안 보여. 누구랑 있어요? 재혁이랑. 운전은 누가 해요? 지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운전해. 왜요? 재혁이 술을 마셔서. 나는 안 마셨어. 그래서 내가 운전하기로 했어. 지안이 숨을 몰아쉬었다. 속도를 줄여. 재혁이 말해. 천천히 가, 지안아. 나는 고개를 끄덕여. 그 다음엔 뒷자리에서 소리가 들려. 이현은 얼어붙었다. 뒷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안의 입술이 떨렸다. 모르겠어. 얼굴이 안 보여. 그림자만 보여. 뭐라고 하던가요? 형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재혁한테 물어봐. 재혁은 대답해. 괜찮아. 집까지만 가면 돼. 그 다음엔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빛. 갑자기 불빛이 보여. 반대편에서 차가 와.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요? 나는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피하려고. 지안의 몸이 경련했다. 하지만 누가 내 손을 잡아. 누가요? 뒷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안 돼. 안 돼. 지안이 소리쳤다. 왜 그래. 놔줘. 놔줘. 그 다음엔 뭐가 보여요? 충돌. 차가 뒤집혀. 유리가 깨져. 재혁이 피를 흘려. 지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불러. 재혁아. 하지만 대답이 없어. 그리고요?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를 봐. 처음으로 그 얼굴이 보여. 누구예요? 누가 보여요? 지안의 입이 열렸다. 이현. 아니야. 지안이 고개를 저었다. 이현이 아니야.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야. 뭐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 차가워. 아무 감정도 없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지안의 목소리가 속삭임이 되었다.
미안해요, 형.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 그리고 사라져 어둠 속으로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대로 앉아있어. 재혁의 손을 잡고 피가 차가워져. 그리고요? 나도 기억을 잃어. 누군가 나를 끌어내. 구급차 소리가 들려. 그리고 암전, 정적. 이현은 손을 떨며 물었다. 선생님 그 사람, 뒷자리에 있던 사람, 저예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현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선생님, 대답해주세요. 그게 저예요? 타이머가 울렸다. 지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안아, 돌아와. 천천히 숫자를 세. 하나, 둘, 셋. 지안의 눈이 떠졌다. 거친 숨소리. 그녀는 상담실을 둘러봤다. 촛불, 어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현. 봤어요. 지안이 말했다. 그날 밤을 다 봤어요. 이현은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저였어요?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안은 그를 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닮은 사람? 당신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이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안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다. 이현 씨. 네. 당신 혹시 형제 있어요? 이현은 얼어붙었다. 기억이 안 나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다. 당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은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상담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거울 속에 자신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현은 기억했다. 플래시백 소리. 왜곡된 음성. 형, 왜 항상 나를 무시해?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형이 사라지면 내가 형이 될 수 있을까? 이현은 무릎을 꿇었다. 이준. 그가 속삭였다. 내 동생. 강희준. 심장 소리. 지아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 사람이 재혁을 죽였어요. 이현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죽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형이었어요. 강희연은 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준이는 동생이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 후에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절 이현이라고 불렀어요. 병원 차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그냥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이준이에요.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사고를 이용해서.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진짜 이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가 지안을 봤다. 형은 그날 밤 죽지 않았어요. 지안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강희연. 수십 개의 결과가 떴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사람은 없었다. 강희연, 강희준 쌍둥이. 이번엔 달랐다. 10년 전 기사 하나가 떴다. 천재 형제 같은 대학 수석 입학 우리는 하나. 사진이 있었다. 두 명의 남자.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하지만 지안은 알 수 있었다. 왼쪽이 형 강희연. 오른쪽이 동생 강희준. 눈빛이 달랐다. 이현의 눈은 부드러웠다. 자신감 있고 따뜻했다. 이준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그 눈엔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증오. 기사를 더 읽었다. 형 강희연 22은 심리학과 수석 입학, 동생 강희준 22은 의예과 수석 입학. 두 사람은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라며 각자의 길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지아는 숨을 멈췄다. 심리학과. 재혁도 심리학과였다. 문자였다. 발신인 이준. 선생님, 형의 집 주소를 찾았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불이 거의 꺼져 있고 복도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이준이 먼저 걸었다. 지안이 그 뒤를 따랐다. 여긴 형이 혼자 살던 곳이에요. 이준의 목소리가 낮았다. 저는 가족이랑 살았어요. 형만 일찍 독립했어요. 왜요? 저희 부모님이 형을 더 사랑했거든요. 이준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형은 완벽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래서 형이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요. 이준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쫓아냈어요. 이준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불이 켜졌다.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벽 가득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재혁의 사진. 캠퍼스에서 웃고 있는 재혁.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재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재혁. 수십 장. 아니 수백 장. 이게 뭐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형은 재혁 선배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존경이었어요. 같은 과 선배로. 형은 재혁 선배를 따랐어요. 모든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스터디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준이 사진 한 장을 떼어냈다. 재혁과 이현이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재혁 선배는 몰랐어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으니까요. 이준이 지안을 봤다. 저도 형을 따라다녔거든요. 항상 형이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벽에 기댔다. 그러다가 봤어요. 형이 혼자 재혁 선배 사진을 찍는 걸 숨어서 몰래. 형은 병들어 있었어요. 사랑해. 지아는 다른 방으로 걸어갔다. 침실이었다. 침대 옆 책상에 노트가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1월 5일. 오늘도 재혁이를 봤다. 그는 도서관에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아팠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2024년 1월 8일. 재혁이에게 고백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옆에 여자가 있었다. 지안. 그는 그녀를 소개했다. 내 약혼자야. 나는 웃었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2024년 1월 11일. 더 이상 못 참겠다. 내일 재혁이에게 말할 거다. 내 마음을. 그가 거절해도 상관없다.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2024년 1월 12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지아는 노트를 덮었다. 형은 재혁에게 고백했어요. 이준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날 밤 1월 12일. 형은 재혁 선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재혁은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겠죠. 이준이 차갑게 말했다. 재혁 선배는 이성애자였으니까.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으니까. 지아는 그를 봤다. 그래서 형이 재혁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이준이 고개를 저었다. 형은 자살하려고 했어요. 거절당한 후 형은 전화했어요. 저한테. 이준아 미안해. 형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저는 달려갔어요. 형을 찾으러.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봤어요. 형이 재혁 선배 차를 따라가는 걸, 뒷좌석에 몰래 타는 걸. 재혁 선배와 지안 씨는 몰랐어요. 형이 숨어 있는 걸. 그래서 당신도 탔어요? 네, 저도 몰래 탔어요. 형을 막으려고. 하지만 늦었어요. 이준은 눈을 감았다. 차가 달리고 있을 때 형이 갑자기 핸들을 꺾었어요. 지안 씨 손에서. 형은 죽으려고 했어요. 재혁 선배와 함께. 지안은 벽에 기댔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네, 차가 뒤집혔어요. 유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저는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형을 끌어냈어요. 재혁은요? 재혁 선배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형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지아는 그를 봤다. 형이 의식을 잃었으니 제가 형이 될 수 있다고. 형처럼 살 수 있다고. 형처럼 완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분을 바꾼 거예요? 네. 이준은 고개를 숙였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저는 강희연입니다. 동생은 저기 있어요 라고. 그리고 형은 이준이 되었어요.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이에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기억도 없고 그냥 매일 창밖만 봐요. 이준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병원 주소였다. 선생님이 만나보시겠어요? 진짜 강희연을. 지아는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물었다. 왜요?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최면 때 깨달았어요. 이준이 그녀를 봤다. 형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형은 재혁 선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핸들을 꺾을 때 형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어요. 네가 나를 거절한다면 네가 사라져야 해. 형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아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준이 속삭였다. 그리고 아마도 돌아올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 천천히. 똑똑똑.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현관문을 봤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준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눈빛. 차갑고 텅 비어있는. 그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이준아. 강희연이었다. 강희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마치 춤을 추듯. 하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놀랐어? 이연이 웃었다. 이준을 보며. 형이 돌아왔는데 반갑지 않아? 이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안을 자신의 뒤에 숨겼다. 형 어떻게 나왔냐고? 이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병원? 거긴 감옥이 아니야. 나는 환자였을 뿐이지. 그리고 환자는 나을 수도 있는 거야. 나았어요? 글쎄. 이연이 재혁의 사진들을 쓰다듬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억도 돌아오고. 그래서 퇴원했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할 일이 남았거든. 지안이 나섰다. 당신이 재혁을 죽인 거죠? 이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봤다. 아,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 여자구나. 지안, 재혁이 사랑했다는. 재혁이 나 대신 선택한. 이연이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재혁의 눈에 뭐가 보였는지. 그는 지안의 앞에 섰다. 근데 별거 없네요. 평범해요. 예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형, 이준이 소리쳤다. 그만해요. 왜? 이연이 동생을 봤다. 네가 왜 막아? 넌 나잖아. 아니 나인 척하는 거지. 병원에서 다 들었어.
네가 내 신분을 쓰고 있다고. 네가 나로 살고 있다고. 이연이 웃었다. 차갑게. 고마워. 덕분에 난 투명 인간이 됐어. 아무도 날 찾지 않더라. 강희준은 죽은 줄 알고 강희연은 네가 하고 있으니까. 형 나는. 변명하지 마. 이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도 원했잖아. 내가 사라지길. 그래야 네가 나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결심했어. 이연이 지안을 다시 봤다. 다 지울 거야. 재혁의 흔적.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속삭였다. 나 자신까지. 지안은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요. 미쳤죠. 이연이 인정했다. 사랑 때문에, 재혁 때문에 난 이미 미쳐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이연의 목소리가 변했다. 과거로 돌아가듯. 그날 밤 나는 재혁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연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재혁이 미소 지었다. 따뜻하게. 선배. 이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선배를 사랑합니다. 재혁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선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선배를 사랑했어요. 정적. 이연아. 재혁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알아요. 그리고 약혼자가 있어. 그것도 알아요. 이연이 재혁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선배. 그녀보다 제가 선배를 더 이해해요. 더 사랑해요. 더. 그만. 재혁이 손을 뿌리쳤다. 미안하지만 난 내 마음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뭐라고요? 너 요즘 이상해. 날 따라다니고 몰래 사진 찍고. 지안이 무서워해. 저는 그냥. 이연아.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정신과 상담 받아봐. 네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이연이 눈을 떴다. 그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머릿속에서. 그가 지안을 봤다. 재혁이 날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없었다면 재혁은 나를 봤을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착각? 이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재혁을 죽이기로. 그리고 당신도. 이준이 앞으로 나섰다. 형, 안 돼. 비켜, 이준아. 형, 정신 차려요. 이미 재혁 선배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이연이 칼을 들었다. 재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가 지안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준이 형 앞을 막아섰다. 형을 지나가려면 나를 먼저 죽여야 해요. 이연이 멈췄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 이준아, 네, 넌 왜 날 막아? 형이니까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무리 질투했어도 아무리 미워했어도 형은 내 형이니까요. 이연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형, 나는 형을 사랑했어요. 동시에 미워했어요. 형처럼 되고 싶었지만 형이 사라지길 바랐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형이 정말 사라졌을 때 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형 꿈을 꿨어요.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아, 왜 날 버렸어?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형이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그냥 동생일 뿐이라는 걸. 이준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 그만해요. 칼 내려놔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네. 형은 이연으로, 나는 이준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재혁은 안 돌아와. 알아요. 나는 재혁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랑 같이 살아요. 이준이 형을 끌어안았다. 우리 둘이 형제로. 이연의 몸이 풀렸다. 그리고 동생의 품에서 무너졌다. 미안해, 이준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형. 지아는 그 모습을 봤다. 두 형제가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나가려고.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아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지아나. 재혁의 목소리였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보였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 재혁이었다. 아니, 재혁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것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지아는 정신을 잃었다. 지아는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깨어났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이었다. 여긴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지아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형은요? 경찰에 인계했어요. 형은 다시 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치료를. 그렇군요. 침묵. 이준이 물었다. 선생님, 쓰러지기 전에 뭘 봤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쓰러질 때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창문 쪽을. 지아는 창문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이준은 일어섰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이준으로, 동생으로. 잘 됐네요. 선생님도 이제 재혁 씨를 보내주세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이 나갔다. 지아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내줄 수 있을까? 창문이 열렸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아나, 나 아직 여기 있어. 밤 11시 47분. 지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지 못했다. 감으면 보였다. 재혁의 얼굴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환청이야. 환영이야. 나는 심리상담사야. 이런 증상을 알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하지만 알아도 멈추지 않았다. 커튼이 흔들렸다. 지아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봤다. 닫혀 있었다. 하지만 커튼은 계속 흔들렸다. 누구? 대답이 없었다. 지아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바닥을 디뎠다. 차가웠다. 커튼에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커튼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창밖엔 달만 떠 있었다.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재혁이었다. 안 돼. 지아는 뒷걸음질 쳤다. 넌 없어. 넌 죽었어. 재혁은 미소 지었다. 지아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날 버렸어? 나는 안 버렸어. 지안이 소리쳤다. 나는 널 구하려고 했어. 구급차를 불렀어. 병원에 갔어. 거짓말. 재혁이 일어섰다. 넌 날 죽였어. 네가 운전했잖아. 네가 핸들을 놓쳤잖아. 아니야. 이현이 꺾었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넌 막지 못했어. 재혁이 다가왔다. 넌 그냥 봤어. 내가 죽는 걸. 그리고 도망쳤어. 기억을 지웠어. 나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 왜? 무서웠어. 눈물이 흘렀다. 네가 죽는 걸 본 게, 내 피를 본 게, 내 마지막 숨소리를 들은 게. 나는 살아남았는데 넌 죽었어. 왜 나만 살았어? 왜 나는 괜찮았어? 재혁은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지아나. 지아는 눈을 감았다. 제발 그만해. 날 봐. 못 봐. 무서워. 왜? 네가 날 미워할까 봐. 재혁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따뜻했다.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지아는 눈을 떴다. 재혁이 미소 지었다. 살아있을 때처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진짜? 진짜야. 재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아나, 넌 날 용서해야 해.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용서해? 아니. 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지아는 그를 봤다. 넌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어. 1년 동안. 그래서 난 떠나지 못한 거야. 네가 날 붙잡고 있는 거야, 지아나. 지안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어떻게 날 용서해? 기억해. 뭘? 진짜 기억을. 네가 지운 마지막 기억을. 그날 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지아는 떨렸다. 기억 안 나. 거짓말. 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억해. 제발. 차가 뒤집혔다. 유리가 깨졌다. 피가 흘렀다. 지아는 재혁을 붙잡았다. 재혁아, 눈 떠. 제발. 재혁의 눈이 열렸다. 천천히. 지아나, 말하지 마. 구급차와. 조금만 버텨. 지아나 들어봐. 재혁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됐지. 아니야. 난 알아. 재혁이 미소 지었다. 피를 흘리면서. 넌 날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포기하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알아. 재혁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그래도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재혁아, 이제 괜찮아. 재혁의 눈이 감겼다. 이제 넌 자유야. 안 돼. 눈 감지 마. 재혁아. 하지만 그의 손이 풀렸다. 사랑해, 지아나. 마지막 말이었다.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억났어. 그녀가 울었다. 다 기억났어. 네가 마지막으로 한 말. 재혁이 옆에 앉았다. 뭐라고 했어?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유라고. 지안이 재혁을 봤다. 넌 날 용서했어. 이미. 죽기 전에. 그래. 그런데 나는 날 용서하지 못했어. 왜?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지안이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넌 죽어가면서도 날 걱정했어. 날 위로했어. 그런 네가 내 잘못으로 죽었잖아. 지아나. 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고였어. 그냥 끔찍한 사고였어. 이현의 잘못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여서. 재혁이 미소 지었다. 후회 없어. 지아는 그를 봤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제 날 보내줘, 지아나. 지안의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내 목소리를 지워. 재혁이 일어섰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목소리, 내 그림자, 다 지워. 그럼 난 널 잊는 거야? 아니. 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넌 날 기억할 거야. 하지만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시간이 됐어. 재혁이 뒤로 물러섰다. 안녕, 지안아. 재혁아. 지안이 불렀다. 재혁이 멈췄다. 고마웠어. 날 사랑해줘서. 재혁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점점 희미해졌다. 사랑해. 지안은 혼자 남았다. 방은 조용했다. 창밖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지안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책상으로 갔다. 녹음기가 있었다. 그 낡은 모든 것이 시작된 녹음기. 지안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재혁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제 널 보낼게. 진짜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1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붙잡아서. 나 때문에 넌 떠나지 못했지. 한숨.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이제 쉬어. 사랑했어, 재혁아. 그리고 안녕. 지아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깨끗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문자였다. 발신인 이준. 선생님, 오늘 상담 가능하신가요? 형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대요. 괜찮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아는 문자를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괜찮아요. 오후 2시에 상담실로 오세요. 둘 다. 전송. 지아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도. 그들도. 문이 열렸다. 이준과 이연이 들어왔다. 이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이 맑아졌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두 사람이 앉았다. 지아는 그들을 봤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연이 대답했다. 약을 먹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이연이 그녀를 똑바로 봤다. 미안했어요. 선생님을 괴롭혀서, 위협해서. 괜찮아요. 지안이 미소 지었다. 당신도 아팠으니까. 네.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재혁 선배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럼 뭐였죠? 집착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 거였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연이 물었다. 선생님은 재혁 선배를 보냈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했다. 네, 보냈어요. 어떻게요? 용서했어요. 나 자신을. 이준이 말했다. 저도 용서했어요. 저 자신을, 형을. 그가 형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형제로 살기로 했어요. 지아는 그들을 봤다. 두 사람의 손.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잘 됐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모두. 상담 시간이 끝났다. 두 사람이 일어섰다. 감사했어요, 선생님. 별 말씀을요. 그들이 나갔다. 지아는 혼자 남았다. 상담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창문을 봤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더 이상 재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아는 미소 지었다. 6개월 후 지아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따뜻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원고를 쓰고 있었다. 책이었다. 사랑의 목소리 상실과 치유에 관하여. 그녀의 이야기였다. 재혁과의. 그리고 그 이후의.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이준이 서 있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이준 씨. 앉아요. 이준이 앉았다. 커피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2달? 네. 형이랑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요양하러.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준이 미소 지었다. 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재혁 선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다행이네요. 선생님은요? 책은 잘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썼어요. 지안이 노트북을 보여줬다. 다음 달에 출간될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싶어요. 초판 나오면 드릴게요. 이준이 물었다. 선생님, 요즘도 재혁 선배 목소리 들려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들려요. 언제부터요? 그날 이후로. 보낸 다음부터. 지안이 창밖을 봤다. 가끔 생각은 나요. 목소리도 기억나고.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럼 됐네요. 이준이 커피를 마셨다. 저도 그래요. 형에 대한 질투. 이제 없어요. 대신 감사해요. 형이 있어서. 좋은 마음이에요.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인 부동산. 안녕하세요. 재혁 시집 정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남은 짐들 확인 부탁드려요. 지안은 화면을 봤다. 재혁의 집. 1년 반 동안 손대지 못했던. 무슨 일이에요? 이준이 물었다. 재혁의 집이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재혁의 원룸. 지아는 1년 반 만에 들어섰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다. 침대, 책상, 책장. 지아는 방을 둘러봤다.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사진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찍은. 지아는 사진을 들었다.
재혁이 웃고 있었다. 잘 살고 있어, 재혁아. 그녀가 말했다. 네가 바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지아는 창문을 닫으려 갔다. 그리고 멈췄다. 창틀 틈에 뭔가 끼어 있었다. USB였다. 작은 USB.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아는 그것을 들었다. 이게 뭐지? 지아는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지안에게. 지안의 손이 멈췄다. 마우스 커서가 파일 위에서 떨렸다. 재혁? 그녀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안아. 지안은 숨을 멈췄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없겠지. 이상하지? 내가 왜 이런 걸 녹음했는지. 사실 난 요즘 악몽을 꿔. 내가 사라지는 꿈. 너를 두고 떠나는 꿈. 그래서 이걸 남기기로 했어. 혹시 모르니까.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안아, 만약 내가 정말 없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여서.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난 날. 넌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렸고 나는 주워줬지. 그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 지안아, 부탁이 있어. 내가 없어도 계속 살아줘. 웃어줘. 행복해줘. 나는 네가 우는 모습을 싫어해. 넌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도 돼. 나는 질투하지 않을게. 오히려 기뻐할 거야. 네가 다시 행복하다면 나는 내 과거가 될 거야. 하지만 아름다운 과거로 남을게. 지아나, 마지막으로. 재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랑해.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행복해, 지아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고마워, 재혁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지아는 일어섰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재혁의 마지막 포옹처럼.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행복할게. 약속해. 지아는 공원을 걷고 있었다. USB는 가방 속에 있었다. 재혁의 마지막 목소리.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강아지가 뛰어다녔다. 커플이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지안도.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재혁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 요즘 괜찮아. 책도 쓰고 웃기도 하고 너 없이도 살아가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 이렇게 괜찮아져서.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내가 원한 거잖아. 내가 행복한 거. 휴대폰 울림. 전화였다. 발신인 이준.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혹시 시간 되세요? 형이 저녁 같이 하자는데. 좋아요. 어디서 만나요? 우리 단골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7시에.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었다. 지아는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멈추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해는 뜨고 지고 사람들은 웃고 울고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나도 재혁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대신 그의 마지막 말이 들린다. 행복해.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기로 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저녁 7시. 지안이 도착했다. 이준과 이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준이 손을 흔들었다. 지안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이연이 일어섰다.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연씨. 얼굴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좋아요. 세 사람이 앉았다. 뭐 드실래요? 파스타로 할게요. 저도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다. 와인이 잔에 채워졌다. 이준이 잔을 들었다. 건배할까요? 뭐예요? 새로운 시작에. 이연이 잔을 들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지안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온 모든 것에. 건배. 그들은 마셨다. 와인은 달콤했다. 파스타가 나왔다. 향이 좋았다.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대화가 흘렀다. 웃음이 났다. 따뜻했다. 저녁이 끝났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거리는 환했다. 잘 먹었어요, 선생님. 저도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약속이에요. 이준과 이연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지아는 그들을 봤다. 두 형제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림자가 겹쳐졌다. 이제 하나였다. 지아는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밤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재혁아. 그녀가 속삭였다. 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지아는 웃었다. 고마워. 모든 게. 그녀는 걸었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는 과거에 두고. 미래를 향해.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의 목소리가. 잘했어, 지안아. 이제 괜찮아. 행복해. 지안은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를 찾지 않았다. 그냥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지안의 상담실.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 녹음기가 있었다. 낡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녹음기. 지직.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안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마지막 녹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에게.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추억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졌던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세요. 그들도 그것을 바랄 테니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을 겁니다. 언젠가 녹음기가 멈췄다. 상담실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삽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목소리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목소리. 행복해. 그것이 진짜 이별입니다.